결국은 테스트 스코어가 100%까지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넷플릭스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 코드를 돌려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Hello World, 안녕하세요 여러분, 빵영입니다. 오늘은 머신러닝을 할 건데 제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과 다르게 자동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방법들, 여러가지 패키지들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자동으로 데이터 시각화를 해주고, 자동으로 가장 좋은 모델을 찾아주고, 자동으로 파라미터 튜닝까지 해주는 그런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시각화, 모델 선택,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까지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자동으로 해주면 우리에게는 이제 넷플릭스와 커피를 마실 시간이 늘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샘플로 한번 사용할 데이터셋은 바로 심장병 데이터셋입니다. 캐글에 있고 꽤 오래된 데이터셋인데 많이 쓸만해요. 그 데이터셋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데이터셋은 이런 이제 표 형태로 된 데이터셋인데 심장병이 있는지 없는지 예측하기 위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그런 데이터셋이고요. 피처로는 나이, 성별, 그 다음에 가슴 통증 타입,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처들은 13개가 있고, 타겟 이제 14번을 예측하는 건데, 만약에 병이 없으면 0이라고 표시를 하고, 만약에 병이 있으면 1이라고 이렇게 라벨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13개, 나이, 성별,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보고 병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AutoML, 그러니까는 자동으로 머신러닝을 할 건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판다스를 사용해서 데이터셋을 로드를 해줍니다. 데이터셋을 이렇게 간단하게 로드를 하면은 이렇게 보이는데요.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로드하고 난 다음에 미리 보기를 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각화를 한 다음에 아웃라이어 제거하고 전 처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정보, df info를 사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의 정보를 보면서 데이터의 타입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널이 있는지, 그러니까 비어있는 값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하고, df의 nUnique를 사용해서 유니크한 값이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수동으로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오토비즈라는 이 패키지를 사용하면은 자동으로 데이터셋을 보여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싱글 라인 오브 코드, 한 줄의 코드로 자동으로 데이터셋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오토비즈를 설치하는 방법은 이제 pip install 오토비즈 이렇게 설치하면 되고요. 매플랄립에서 그래프를 표시하기 위해서 매플랄립 인라인 요거를 꼭 해주셔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그래프가 몇 개가 표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설정하시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토비즈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토비즈 클래스를 이니셜라이즈를 해주고, 요 코드 한 줄만 입력해주면 끝납니다. 우리가 데이터셋을 만약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지 않았을 때, 이제 로드를 하지 않았을 때는 여기다 이제 CSV 파일의 경로를 입력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할 거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타겟의 칼럼 이름을 이렇게 정해줍니다. 우리의 타겟은 심장병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죠. 그 다음에 벌보스는 0으로 설정하면 간단히 표시, 1로 하면 자세히 표시, 2로 하면 파일로 저장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분석할 행과 열을, 최대 행과 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정만 해주고 딱 실행을 시키면 어쩌고저쩌고 떠요. 데이터셋이 1025개의 샘플이 있고 14개의 피처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수동으로 구했던 넘버 오브 유니크, 아니면 데이터 타입, 널 개수 이런 것들을 지가 알아서 다 보여줍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또 심지어 스큐드 칼럼이라고 해서 뭔가 편향되거나 좀 왜곡된 칼럼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느릴 수가 있다, 아웃라이어가 많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아웃라이어를 제거하는 게 좋을 수 있다 라는 것도 보여주고요. 이런저런 정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타겟을 분석해 보니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이라는 것도 얘가 이미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진 분류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불리한 베리어블, 카테고리컬 베리어블, 어쩌고저쩌고, 컨티뉴어스 베리어블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스캐터 플랫,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에 대한, 타겟에 대한 스캐터 플랫, 그러니까는 지금 심장병이 없을 때의 올드픽의 분포, 심장병이 있을 때의 올드픽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고요.
1이 심장병이 있을 때죠. 네, 1이 심장병이 있을 때. 그래서 디스트리뷰션 플랫도 보여주고 히스토그램도 보여주고, 네, 이렇게 지가 알아서 전부 다 보여줍니다. 네, 타겟에 대해서 전부 다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직접 그리지 않아도 보고서에 첨부할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타겟 베리어블에 대한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심장병과 심장병이 아닌 것이 어느 정도의 그 분포를 갖고 있는지 이것도 볼 수 있습니다. 526 대 499. 네, 이렇게 분포도 볼 수 있고, 박스 플롯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히트맵이네요. 히트맵. 네, 각 변수들에 대한 코릴레이션, 그러니까 상관관계를 볼 수가 있죠. 상관관계를 보고 상관관계가 높은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막 또 있어요. 네, 또 있고 계속 쭉쭉쭉쭉 나와요. 그래서 이게 노트북에 표시하기에는 굉장히 많으니까 제가 파일로 다 정리를 해놨는데, 이렇게 오토비즈 플랫 폴더에 보면은 타겟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고, 이게 SVG 형태로, 그러니까 이제 벡터 형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화질이 깨질 염려가 없다. 이런 것도 굉장히 세심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그래프를 골라가지고 전부 다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토비즈, 이거는 일단 끝났어요. 네, 자동으로 이렇게 그래프 그려주는 거 끝났고, 이번에는 자동으로 머신러닝에서 심장병 유무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용할 패키지는 레이지 프리딕트라는 건데요. 레이지라는 이름답게 저같이 게으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패키지입니다. 자동으로 베스트 모델을 찾아주는 패키지다. 레이지 프로젝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이클런이 필요한데, 사이클런에 있는 모델들, 그 다음에 사이클런에 있지 않은 모델들 전부 다 가져와서 알아서 돌려줍니다. 근데 사이클런 버전이 0.23.1이어야지 지금 제대로 동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pip install 레이지 프리딕트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해줍니다. 자, 데이터를 준비해 줄 건데, Y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타겟만 넣어야 되고요. 이제 팝이라고 하면은 타겟만 빼서 넣는 거죠. df에서. X 데이터 같은 경우는 타겟이 빠졌으니까 그대로 df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025개의 샘플을 가지고 있고 16개의 피처로 심장병인지 아닌지 예측하겠다. 이렇게 준비가 되고요. 트레이닝 셋하고 테스트 셋으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이클런의 트레이닝 테스트 스플릿 사용해가지고 X 데이터랑 Y 데이터를 이제 80%는 트레이닝 셋, 20%는 밸리데이션 셋으로 나누고 만들어줍니다. 네, 그래서 이 스트래티파이가 무슨 뜻이냐면은 클래스 비율을 트레이닝 셋하고 테스트 셋에 대해서 비동일하게 나눈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0인 거를 우리가 그래서 50개를 갖고 있다. 50개 갖고 있고 1인 거, 네, 라벨이 1인 거를 100개를 갖고 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8대2로 나누잖아요. 8대2가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트레이닝 셋하고 테스트 셋에 대해서 8대2로 나누는 건데, 트레이닝 셋에서 0인 게 있을 거고 트레이닝 셋에서 1인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동일한 비율로 나눈다는 겁니다. 트레이닝 셋에 80, 테스트 셋에 20 이렇게 나누고, 트레이닝 셋에 40, 테스트 셋에 40 이렇게 나누는 거죠. 트레이닝 0이 40개, 80개 이렇게 되고, 그 다음 테스트 셋에 대해서 테스트 0이 10개, 테스트 1이 2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트레이닝 셋에서 심장병이 아닌 거가 40개가 있고, 트레이닝 셋에서 심장병인 게 80개가 있고, 테스트 셋에서 심장병 아닌 게 10개, 테스트 셋에서 심장병인 게 20개, 이런 식으로 좀 균등하게 나눠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쓰는 경우는 보통은 그거죠. 라벨의 디스트리뷰션이, 라벨의 분포가, 이 클래스의 분포가 편향되어 있을 때, 그럴 때 많이 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셋은 그 위에서 오토비즈로 봤을 때 라벨의 디스트리뷰션 봤을 때 51대 49예요. 그래서 1% 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사실은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좀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해볼까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데이터셋을 분할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레이지 프리딕트를 사용해가지고 모델 성능을 자동 비교해 볼 거예요. 레이지 프리딕트의 슈퍼바이즈드, 그러니까 지도학습 중에서 레이지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할 겁니다. 이거는 이진 분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이기 때문에 이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해야겠죠. 여기서 보다시피 비지도학습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리그레션도 가능합니다. 레이지 리그레서 이런 걸 사용하면 가능해요.
그래서 레이지 클래시파이어 한 다음에 벌보스 0 하면은 출력을 표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프리딕션 하면은 테스트 셋에 대해서 예측한 결과까지 표시를 해줍니다. 이 true로 하면은. 그래서 클래시파이어를 정의를 하고 클래시파이어 fit 한 다음에 xtrain, xtest, ytrain, ytest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 모델의 종류에 따른 accuracy, 그 다음 결과들하고 그 다음 테스트 결과를 반환을 하는데 굉장히 빨라요. 네, 제가 이걸 해보면은 거의 뭐 지금 1초 만에 다 됩니다. 근데 1초 만에 이렇게 많은 이 수많은 모델들의 정확도를 다 비교해줘요. 그래서 높은 순서대로 다 보여줍니다. 우리가 또 정확도뿐만 아니라 밸런스드 애큐러시 뿐만 아니라 ROC, AUC, 그 다음에 F1 스코어, 그 다음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까지, 심지어 얼마나 빠른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LGB 클래시파이어가 너한테 가장 좋을 것 같다 라고 이 레이지 프리딕트가 추천을 해준 거고요. 100%죠. 저 애큐러시가 100%니까 가장 좋은 거고, 아래쪽에 보면은 펄셉트론, 그냥 펄셉트론을 했을 때 76% 정확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정확도가 높은 걸 사용하겠죠. LGBM 클래시파이어 요거를 사용하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일단 프리딕션에도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프리딕션에는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이런 예측값이 들어있습니다. 각 모델에 대한 예측값.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뭔가 그냥 예측값을 보고 싶다라면 프리딕션 요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 모델별로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를 또 발행할 수가 있는데, 프리딕션을 포문을 돌면서 y테스트랑 비교를 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를 이렇게 프린트를 하면 됩니다. 이 각각의 모델들에 대한 프리시전과 리콜, F1 스코어, 서포트 이런 거 다 볼 수가 있고, 애큐러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엔터키 하나만 누르면 여러분들의 보고서에 이렇게 추가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서도 이제 LGBM 클래시파이어가 가장 잘 되니까 이제 LGBM 클래시파이어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미 가장 좋았던 라이트 GBM. 그래서 라이트 GBM을 이렇게 사용하면은 그냥 정확도 100% 나온다. 그래서 결국 내가 20개 정도 테스트를 해보니까 라이트 BGM이 가장 좋아. 이렇게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좋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자동으로 모델을 선택해주는 것을 한번 봤고요. 이번에는 파라미터 자동으로 튜닝해주는 패키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똑같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사이클런의 소프트 벡터 머신, 소프트 벡터 머신을 사용해서 이제 이걸 돌렸을 때 정확도가 93.6%가 나와요. 근데 제가 여기서도 조금 전처리를 한 게, 이제 사이클런의 파이프라인을 사용해 가지고 스탠다드 스케일러, 그러니까는 스탠다다이제이션 표준화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 벡터 머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학습시키고 프리딕션 추론을 했는데 애큐러시 스코어를 보니까 93.6%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확도가 굉장히 낮네. 파라미터를 좀 튜닝해야 됐다. 물론 뭐 위에 거 레이지 프리딕트를 사용해서 라이트 BGM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100% 나오지만, 그래도 만약 혹시나 100%가 안 나오는 모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지금 93.6%의 정확도를 가지는 이 하이퍼 파라미터들, 이 SVM의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라미터들을 조정해야 되나 막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수동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사이키 옵티마이즈라는 이런 패키지, 사이키 옵티마이즈라는 패키지를 사용해서 자동으로 튜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키 옵티마이즈를 설치하는 방법은 pip install 사이키 옵티마이즈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키 옵티마이즈에서 여러가지 서치 방법을 제공하는데, 우리는 베이스 서치 CV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파이프라인, 그래서 표준화와 SVM을 돌리겠다라는 파이프라인을 설정해 준 다음에 베이스 서치를 사용해서 가장 최적화된 C 값하고 감마, 그 다음 디그리, 커널, 이건 소프트 벡터 머신에서 정의한 이 파라미터들은 소프트 벡터 머신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모델에 따라서 이 파라미터가 달라질 수가 있고, 이 파라미터는 여기 뒤에 요거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요 스트링을 수정하시면 되고요. 클래시파이어 C 값, 소프트 벡터 머신의 C 값을 어느 정도로 변경하면서 테스트할 거냐,
뒤에서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0.1부터 10-1승 0.1부터 10까지 로그 유니폼하게 이렇게 변동시키면서 테스트를 해볼 것이다. 감마는 10-6승부터 10의 1승까지 로그 유니폼으로. 요거 같은 경우 디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인티저 밸류이기 때문에 1에서 8까지 변경하면서 테스트 해볼 거고, 커널 같은 경우는 소프트 벡터 머신에서 리니어 커널, 폴리 커널, RBF 커널을 제공을 하는데, 이 셋 중에 어떤 게 가장 좋은지, 파라미터들을 전부 다 조합했을 때 어떤 조합이 좋은지를 자동으로 테스트를 해주고, 자, 그래서 opt fit 하고 이제 predict까지 하면은 이제 예측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 밸리데이션 스코어랑 테스트 스코어까지 전부 다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보면은 원래는 이제 위에서 93.6%가 나왔던 정확도의 모델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해주니까 결국은 테스트 스코어가 100%까지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파라미터를 했을 때 가장 좋았냐, 이거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옵트의 베스트 파라미스 하고 언더스코어 빼먹으시면 안 되고, 요거를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넷플릭스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 코드를 돌려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만한 공모전 소개해볼까 합니다. 바로 세상의 경계를 허무는 AI 컨텐츠 아이디어 공모전인데요. 인공지능 융합 컨텐츠에 관한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제 역시 장르 제한이 없고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컨텐츠라면 무엇이든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 융합 컨텐츠 아이디어 자체로 응모가 가능한 건데요. 이 아이디어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 융합 컨텐츠 결과물인데요. 이미지, 영상물, 음원, 어플, NFT 다 응모가 가능하고요.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이디어 부분에게는 대상 4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50만원의 상금이 있고요. 결과물 부분에서는 대상 600만원, 최우수상 3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미 당선자에게도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지급한다고 하니까요. 인공지능 융합 컨텐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한번 응모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상자는 광주광역시 AI 컨텐츠 융합 창작랩 멤버십도 얻게 되는데요. 1년간 공간과 장비 이용은 물론이고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는 멘토링 데이 등 다양한 혜택과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디어와 결과물 두 부문 다 2022년 10월 11일 월요일부터 10월 21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물 부문의 경우는 접수를 하신 다음에 메일로 결과물 작품을 별도로 보내야 한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더 자세한 내용 및 접수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가장 좋은 머신러닝 모델을 찾아주는 인공지능 오토 ML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엔 더 재밌고 신기한 프로젝트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